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반복된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선택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결국 끝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 질문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태를 실존적 우울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의학, 정신분석, 실존 철학, 미래 펜타적 접근, 이 5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적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유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의미가 사라진 것 같고 선택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공허와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 질문과 마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접근 방법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 접근, 생각과 행동의 재구성. 첫 번째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우울이 지속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적인 생각이 흐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내 인생은 실패이다.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다. 이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멈추게 하며 행동이 멈추면 다시 그 생각이 강화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기. 언제 우울해졌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패턴 보기. 생각과 감정과 행동 연결 구조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 사실 검증하기. 정말 100% 사실일까? 반대 증거는 없나? 네 번째, 행동 실험하기. 기분을 기다리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실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의학적 접근, 뇌와 몸의 기반 회복. 두 번째는 의학적 접근입니다. 실존적 고민이 깊어질수록 신경계는 쉽게 소진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 동기, 집중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 상태가 지속되면 생각은 비관적으로 흐르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선택을 시도할 힘조차 줄어듭니다. 이때 약물 치료는 행복을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기반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2에서 4주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전문의의 평가와 관리 아래 진행됩니다. 또한 수면, 운동, 규칙적 생활 리듬은 뇌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 접근은 철학적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적 접근, 무의식의 뿌리 이해하기. 세 번째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입니다. 실존적 우울은 현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비난의 경험,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기억, 나는 버려질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신념.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자유와 선택은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접근은 무의식의 패턴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는 믿음이 현재 사실이 아니라 과거 상처의 반복일 수 있다는 점.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선택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 실존 철학적 접근, 자유와 책임을 다시 세우다.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을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그림자라고 말했고,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실존 치료는 묻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선택은 가능한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산책 10분, 미뤄둔 전화 한 통,
하고 싶었던 공부 5분.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회복됩니다. 우울은 자유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유의 무게에 압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미래 펜타적 접근. 위기를 재설계의 기회로. 마지막은 미래 펜타적 접근입니다. 이 방법은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나는 우울하다가 아니라 지금 우울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고차원에서 보기. 10년 후 돌아보면 이 시기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 세 번째, 다면적, 다층적 해석. 심리, 의학, 과거의 경험, 실존 문제를 동시에 봅니다. 네 번째, 해체.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 실패하면 끝이다. 이런 전제를 점검하고 해체합니다. 5번째, 창조.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작은 행동부터 실행합니다. 우울은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재설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존적 우울을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학적 도움이 우선일 수도 있으며 관계와 의미 탐색이 행십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